크리스마스에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고 난 12월 26일 새벽 4시, 세상은 아직 짙은 어둠 속에 잠겨있고 밤새 내린 눈으로 창밖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린 시간입니다. 보통의 가정이라면 모두가 단잠에 빠져있을 이 이른 시간에 서울의 한 아파트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마를 두드리는 규칙적인 칼질 소리, 치익하고 프라이팬 위에서 계란이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 마치 30년 전 온 식구가 함께 살던 그 옛날의 아침 풍경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40대 아들 민호 씨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호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잠 안 주무시고. 부엌에는 칠순이 넘은 노모 순자 씨가 굽은 등을 보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에는 갓 지은 밥이 끓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말이와 볶은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다급한 외침에도 순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분주하게 손을 놀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깼나? 조금만 더 자지 그랬어. 아직 아범 나갈 시간 안 됐다. 민호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범. 어머니가 부르는 아범은 민호 씨가 아닙니다. 바로 3년 전 지독한 폐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고 김영감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자 씨는 1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스 불 끄는 것을 깜빡하거나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야속할 정도로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순자 씨의 기억 시계는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출가한 것도 있고 남편이 3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조차 머릿속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린 것입니다. 민호 씨는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잖아요. 벌써 3년이나 됐다고요. 민호 씨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고 오히려 잠꼬대하는 아들을 나무라는 듯 했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까 저녁에도 나랑 같이 뉴스 보고 잤는데. 내 아버지 오늘 현장에 일찍 나가야 한단다. 어제 공사장 반장님이 늦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어. 도시락 따뜻하게 싸줘야 가서 기운 쓰고 일하지. 순자 씨는 보온 도시락통을 꺼내 뜨거운 밥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서 민호 씨는 순간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안방문을 열면 아버지가 러닝셔츠 차림으로 하품을 하며 나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김영감님은 평생을 건설 현장 미장공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고 밤늦게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들어오셨죠. 그런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식당 밥은 입에 안 맞고 속이 쓰리다는 남편을 위해 멸치볶음 하나라도 정성껏 볶아 넣었었죠. 가난했던 시절 그 도시락은 아버지의 밥이자 자식들을 키운 원동력이었고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그 도시락 통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이제 지겨운 밥 짓기 안 해도 되니 시원하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치매라는 몹쓸 병이 어머니를 다시 그 고단했던 시절의 부엌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산소에도 다녀왔잖아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었다고 그래? 너 자꾸 그러면 엄마한테 혼난다. 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며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로 야무지게 매듭을 지은 뒤 안방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4시 반이야. 오늘 눈 많이 와서 버스 타려면 서둘러야 해요. 벽을 보고 대화하는 어머니. 텅 빈 안방을 향해 밥 먹고 가라고 손짓하는 어머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호 씨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차라리 아들인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게 낫지 죽은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으며 매일 새벽 밥을 짓는 이 상황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안방에서 아무 대답이 없자 도시락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이 양반이 어제 고단했나 보네. 깨워도 안 일어나고. 내가 문 앞에 놔둘 테니까 가져가요. 늦지 말고. 어머니는 현관문 앞에 도시락 가방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낡은 구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손으로 쓱쓱 닦았습니다. 마치 곧 남편이 나와서 신발을 신을 것처럼 말이죠. 민호 씨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와서 재롱을 피울 때만 해도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 12월 26일이 되자마자 어머니의 시간은 다시 남편을 챙겨야 하는 의무감으로 가득 찬 30년 전의 겨울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순자 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치매 환자 특유의 패턴이었습니다. 한바탕 망상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해지는 것. 민호 씨는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인 보온 도시락 가방을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도시락.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셨던 계란말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요. 거기서 보고 계세요? 민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가방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잠을 설쳐가며 싼 도시락, 아버지가 드시지 못할 그 밥을 자신이라도 먹어야 어머니의 정성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가방을 열던 민호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보온통 덮개 사이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꼬깃꼬깃 접힌 만원짜리 지폐 한 장과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쪽지였습니다. 민호 씨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달력 뒷장을 찢어 쓴 그 종이에는 맞춤법도 틀리고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많이 춥대요. 현장 일 힘들면 점심때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 드셔. 돈 아낀다고 찬밥 먹지 말고. 사랑해요. 민호 씨는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으앙. 40대 가장의 입에서 어린아이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2만원. 어머니 지갑에 항상 꽂혀있던 그 낡은 만원짜리였습니다. 민호 씨가 용돈을 드려도 절대 쓰지 않고 이건 비상금이야 라며 챙겨두셨던 돈. 치매로 모든 기억이 지워져 가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평생 돈 아끼느라 점심때 컵라면이나 찬밥으로 대충 때우던 그 짠한 모습을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은 잊었지만 남편을 향한 애틋함과 걱정, 그리고 사랑은 뇌가 아닌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3년 전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머니 걱정만 했습니다. 나 없으면 우리 순자 어떡하나? 밥은 잘 챙겨 먹으려나? 두 분의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였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병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그리워서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꿈속에서라도 남편 밥을 챙겨주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현실과 꿈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은 아닐까요? 민호 씨는 눈물 젖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짭조름한 계란말이와 고소한 밥알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순자 씨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울면서 밥을 먹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민호야, 너 왜 울어? 무슨 일 있니? 어머니의 눈빛이 다시 맑아져 있었습니다. 새벽의 그 광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민호 씨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밥이 너무 맛있어서요.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그리웠나 봐요. 순자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다 큰 녀석이 밥 먹다 울기는. 배고프면 말을 하지. 근데 이거 누구 도시락이니? 내가 쌌나? 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도시락과 쪽지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물 마를 날 없었던 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쌌어요. 아버지가 엄마 밥 먹고 싶다고 꿈에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싸주신 거예요. 그래? 영감이?
아이고, 저승에서도 내 밥이 그리운가 보네. 진작 좀 잘해주지. 갈 때 되니까 밥 타령은. 순자 씨는 덤덤하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눈이 많이 온다. 내 아버지 산소에 눈 많이 쌓였겠네.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가지고 가볼까? 방금 전까지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산소에 가자고 하십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 속에서도 남편을 챙겨야 한다는 본능만은 나침반처럼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순자 씨는 눈 덮인 봉분 앞에 새벽에 쌌던 그 도시락을 펼쳐놓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 당신 좋아하는 계란말이 넣었어. 따뜻할 때 먹어. 어머니는 차가운 비석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중얼거렸습니다. 춥지? 나도 곧 갈게. 가서 매일 따뜻한 밥 해줄게. 거기서는 공사장 나가지 말고 나랑 놀러나 다닙시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를 불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저것이 어머니가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식일 수도 있겠다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죽음을 인정하면 자신이 무너질까봐 뇌가 스스로 기억을 조작해서라도 남편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 씨는 아이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민호 씨는 조수석에 잠든 어머니의 품을 살며시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주머니 속에는 아까 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와 쪽지가 다시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말 한마디 건네보셨나요? 12월 26일 연말의 추위가 매섭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떠난 남편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빈 도시락을 싸는 치매. 아내의 사랑은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것은 어쩌면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사랑의 표현 아닐까요? 눈 내리는 겨울 새벽, 식어버린 빈 도시락에 담긴 칠순 노모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